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던 진보 농객, 그리고 기생충 박사로도 유명한 서민 교수가 조국 사태를 두고 진보 진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무조건적인 조국 감싸기가 나라를 후퇴시키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고 장자연 사건의 증인을 자처했던 윤지원 씨도 이런 진영 논리를 이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가 서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경향신문 칼럼니스트로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현 정부 들어서는 또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세간에서는 혹시 생각이 좀 바뀌신 거 아니냐? 우리나라는 이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이 잘하냐 잘못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뭐 진보건 보수건 간에 어쨌든 저는 항상 정권을 좀 비판한다. 이거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 관련해서 글을 3번이나 이제 쓰셨어요. 그중에서 이제 진영 논리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우리 편이면 무조건 감싸주고 저쪽 편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고 막 비판하고 이런 내로남불의 그런 행태를 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진영 논리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뭐 진보 진영 인사들이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커버해 주니까 오히려 더 뭐 도덕적인 그런 면에서 또 후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식인들도 상당히 많이 조국 장관을 옹호하는 쪽의 입장에 섰단 말이에요. 유시민 이사장의 경우가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진보 인사라고 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최소한 조국이 나쁘긴 하지만 뭐 검찰 개혁이 중요하니까 임명해라 이런 태도를 보이면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조국은 죄가 없다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는 정말 이건 비상식이고요. 그래서 이런 분이 진보라는 건 진보에 대한 모독이죠. 선은 넘지 말아야 되는데 편법 탈법에 대한 그런 옹호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로남불이 더 심해질 거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셨단 말이에요. 이건 역시 우리 사회의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는 기능, 그 기능이 좀 약화되거나 상실되거나 이런 걸 걱정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 장관에 임명돼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사람이 와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조국이 있었는데라고 하면은 이게 인사청문회가 무력화되면서 도덕적인 이런 기준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럴 거면은 아예 처음 이제 대통령 될 때부터 나는 그냥 능력만 보고 쓴다. 좀 더러워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죠. 근데 오히려 남보다 더 깨끗하게 할 것처럼 하고 이제 조국 장관 같은 경우를 계속 임명을 강행한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SNS에 글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순신 장군의 일기에 비유해서 글을 쓰신 것도 봤는데 이건 어떤 취지로 비교를 하신 거죠? 일기라는 거는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서 반성하고 더 나은 나를 만들자 이런 취지로 쓰는 게 일기입니다. 근데 SNS는 뭐냐면 남한테 내가 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허세가 들어가는 게 SNS예요. 조국 장관 같은 경우도 멋있는 말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절대 선이다. 이런 착각을 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보 진영 지지자들이 조국 장관을 옹호하고 있고 여전히 기저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정권을 잡았지만 아직 진짜 정권이 교체된 게 아니라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계속 매사 전투적인 태도로 임하는 자체가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이제 원래 의사고시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 붙거든요. 네. 떨어지면 되게 창피한 일인데 그런데 그분들 모임이 낙방생 모임이 돼야 맞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그냥 뭐 4학년 대표자 모임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요. 예. 근데 지금 딱 그 조국 수호 모임이 딱 그런 식이죠. 직접 옹호하려면 너무 창피하니까 갑자기 검찰 개혁을 들고 나와서 사실상 외친 거는 조국 수호, 그다음에 정경심 살아간다 이런 걸 외쳤지 않습니까? 상식의 기준, 이게 무너진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좀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데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서서 이제 약간 대중들에게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이 문제가 멘탈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주 그냥 돌팔매질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무서워해서는 제대로 된 지식인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현 정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망을 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최소한 그보다는 훨씬 낫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도 그렇게 좋아지지 않았고 그리고 외교도 사실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럼 남은 건 딱 하나 있는 게 도덕성인데 그 도덕성이 이번에 이제 조국 장관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아, 이 정권이 과연
내가 지지했던 그 정권인가 이런 거에 회의감이 들어요. 근데 당파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자기 진영 논리에 대한 맹목적인 어떤 충성,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 이게 이제 우리나라 당파성의 이제 문제 중 하나일 텐데 보수 진영에도 이런 문제가 좀 있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게 진보 진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 이런 문제가 더 두드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보수 진영 사람이 조국 같은 사람을 썼다 그러면은 굉장히 화를 냈을 사람들이 정말 지금 뭔 잘못을 했냐고 감싸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렇게 편을 들어주는 거 보면서 한숨만 나왔습니다. 아, 이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 그 책을 출간을 하셨는데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증인 윤지호 씨에 대한 책이었어요. 사실 이 윤지호 이 사건이 이 진영 논리의 거의 끝판왕 같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윤지호는 조선일보를 공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편드는 거거든요. 이거를 계속 방치하다가는 뭐 제2, 제3의 윤지호도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윤지호 책을 내서 윤지호를 데려와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 책을 썼죠. 윤지호 씨에 대한 어떤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더 검증을 해봐야 되고 그거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돼봐야 진짜 사기인지 아닌지는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책 제목에 공범들이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네네. 어떤 분들이 공범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주로 이제 윤지호의 말을 그대로 이제 스피커처럼 그냥 전해준 그런 언론들이 이제 주로 나오고요. 이제 뭐 대표적인 언론이 이제 뉴스 공장이 두 번 불렀고 JTBC 같은 경우도 나오고 장자연 유족들은 정말 조용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윤지호나 이쪽 진영이나 그 고인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고 계속 들쑤서 놓고 있는 거죠.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보수 진영. 여기에 대한 사실 실망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박근혜 정부 이제 뭐 무너지고 그때 이제 그 사과를 좀 하고 석고대죄하면서 그리고 이제 새 출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죠. 그러니까 자한당이 너무 그 낡은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쇄신하고 다시 재출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기생충 박사신데 왜 이렇게 정치 문제, 시사 문제에 이렇게 입장을 많이 내시냐. 어떤 분야든지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해서 명성을 얻으면 우리 정치에 대해서 좀 발언을 저는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게 의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기생충학자고 이 사회의 기생충도 계속 앞으로 쫓아다닐 겁니다. 진짜 기생충을 미워하지 마시고 사회의 기생충을 좀 미워해 주십시오.